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뭐 할 여지가 뭐 적은 건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의제를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이런 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없어. 의제가 의제를 하나도 제시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 같은 거 야당 없어요. 대표님을 모셔서 의정 갈등 아니 그럼 민생이라고 민생 구체적으로 무슨 민생, 어떤 민생, 어떤 주제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밀어붙여서 지금 파국이 난 의료 파국이라도 그렇지. 야당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이렇게 타협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4월 19일 날 한국갤럽에서 23% 지지율이 나온 다음에 오전에 그게 오후쯤 나왔죠. 오전에 4.19 이른바 도둑 조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국가기념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새벽에 조문하는 건 전 처음 봤는데 조조에 조조 조문 일정표도 그렇게 써놨어요. 조조 조문이라고. 조조 영화, 조조 할인, 반전에 조조 할인, 그 노래는 조조 할인제는 있어요. 근데 국가기념일 행사를 폐기하고 야당 대표 만나기 싫고 언론들이 싫어가지고 몰래 조조 조문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경우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못 보던 짓거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횡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23% 나왔어요. 난리가 났겠죠. 이건 박근혜가 쫓겨나기 직전 여론조사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야 영수담 하는 척을 하고 분위기를 돌려야겠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10%로 떨어지면 이건 다음 국회로 갈 것도 아니고 이번 국회에서 그냥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전환하려고 만나자 했는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검령에 나오니까 김건희 V0께서 V2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별명이 V0더라고요. 관제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 V0께서 김건희, 최상병, 이태원 특검 나오면 너랑 나랑 다 죽는 거야. 절대 안 돼. 지침을 준 것 같으니까 특검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민생하고 의료 파국인데 그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무 의제가 없는 거고 준비해왔던 현오석 수석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홍철환 선 갑자기 갔잖아요. 실무회담 날 잘랐어요. 정무수석을 실무회담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꼬여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파탄 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치고 들어간 거죠. 오, 좋아. 의제 없이 그냥 만나. 이건 잘한 겁니다. 왜냐면 의제 없이 그냥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야당과 이재명 대표 유리합니다. 가서 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제를 안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최상병 특검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두 개만 이야기하자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럼 김부겸 특검 이야기가 좀 민망하고 뻘쭘했잖아요. 너희들 또 사전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만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대치할 수가 있잖아요. 잘 됐습니다. 가자마자 이채양 명주하고 민생회복지원금하고 자영업자 폐업 조사 나왔습니다. 지금 외식업체 21%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지금 22%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폐업했어요. 지금. 외식업체들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폐업했습니다. 자, 지금요. 좀 전에 이제 의제 얘기하셨는데 그 기존의 영수회담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게 되니까 박정희 때 민중당 대표가 그때 제1야당이었는데 그때 5번 만났대요. 1965년에. 그러면서 친일협정, 비준협조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최규하 때는 개헌, 긴급조치, 관련자 사면 얘기 이게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총재하고 얘기했던 거고 전두환 때도 한 번 했어요. 김영삼 총재 이분하고 이 호헌 철폐, 뭐 김대중 사면 복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노태우 때는 2번. 이때는 김대중 총재가 상대방이었었고 남북 대화 관련된 얘기, 정계 개편. 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2번 했고 김대중 대표와 했는데 내각 재개헌, 불법 정치자금 조사.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의제를 되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8번을 했고 그때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총재였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의학분업 같은 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8번 만났는데 이회창 총재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김대중 총재랑 7번이나 만났고 7번 전부 다 내 뒤통수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부드럽게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더라. 이렇게 가서 7의 7배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정치력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정치력 대단한 그런데 거지. 이해창 대표도 멋있어요.
나 그래도 아무리 내가 지금 우리 당에서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대부분 소수당이었잖아. 김대중 알아. 대통령은. 이때는 전부 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상대방이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 박근혜 대표하고 만났는데 이때는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이건 실패했어요. 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대연정이라고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 다뤘다는 던진 거죠. 예. 이명박 때 3번 만났어요. 이때 광우병 촛불 시위 수습. 이제 그때 워낙 전 국민적으로 시위가 있었으니까 요 얘기를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만났었었고요. 근데 3번이나 했었었는데 박근혜 때는 안 만났어. 박근혜 때부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 예.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번 만났는데 이때도 역시 남북 정상회담 요 관련된 의제였어요. 홍준표 대표하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의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민생회복 지원금 주자라고 하는 거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민생은 없어요. 그다음에 의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니네가 지금 망가뜨려 놨고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뭐냐. 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지금 있는 의사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시스템만 붕괴시켜 놨다. 아무런 해결이 안 되지 않냐.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좀 헤매고 있잖아요. 요거 말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 특검 3개가 전부 다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얽힌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의제를 삼기 너무 부끄러운 의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그래도 의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의제 한번 얘기해보자 슬쩍 던져놨다가 상대방이 의제 나 못해. 잘 됐다. 의제 그러면 없이 프리토킹 자고 하고 싶은 말 하자. 어차피 결론은 빈손이지만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해서 내가 정치력이 이만큼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걸 보여주자.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개가 되고 아닐지는 나오겠지만 딱 보면은 대통령이 어떤 뜻을 취할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한 수 위에서 이 전국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니까 훨씬 낫죠. 나는 이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거는 좀 무리다. 안 한다. 선별적으로 한다. 무리다.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뭐 한 하위 80%까지 그러니까 상위 20%만 제외하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지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때 그렇죠. 한 번은 전 국민에게, 그렇죠. 네. 한 번은 할 수도 88%. 88%. 이렇게 뭐 그런 약간 차이가 식으로 있었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지역 상권만 좀 생각해서 한 80% 한다.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네, 그럴 수도 한다든지 있대요. 이게 협치거든. 네. 그렇죠. 이게 협치인데 아니 민생지원금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반대. 나는 몰라. 무조건. 그거는 무리한 요구야. 에이. 그거는 강경해. 그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돼. 물론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제안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정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지. 괜찮죠. 예. 일단 그러나 그러면 본인이 득점을 하는 거잖아. 그러나 윤석열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예. 그게 유연해 보이고 그렇지. 그게 대화 탑인데 일단 예. 용산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지금 그 인사들이 쏟아낸 말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뭘 나라는 민생 지원금 아니 주면. 법인세를 그렇게 수조원을 그냥 깎아줘 놓고 무슨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예. 나라 경제가 맞습니다. 막조 아니에요? 이광수 평론가는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종부세 몇 천만 원도 막 깎아주면서 아니 국민들한테 한 사람이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한 사람이 몇 다 천만 원. 합치면 뭐 몇 조 예. 되고요. 법인세 합치면 7조 13조 되고. 뭐. 예. 근데 국민 1인당 25만 원 다 해봐야 지금 13조. 13조잖아요. 예. 전체 예산의 2% 650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정부에서 막 쓰고 다니겠다고 막 뻥친 1천조에 비하면 1%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거 때문에 나라 줄이자 망한다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대통령 성격이 안 그래. 네. 줄이느니 아예 안 해. 아니 이게 말이 돼? 나는 그렇게 완전히- 구차한 사람이 아니야. 그 어떤 잘못된 이념과 도구마의 노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야. 국민에게 진짜. 지원하면 안 된다. 네. 제발 대기업에게만 줘야 된다. 땅 부자들에게는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낙수효과가 있을 거다. 이건 들은 거야 누구한테. 낙수 효과를. 근데 국민에 주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다. 아니, 그건 지금- 국민들의 버스를 나쁘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뭐 할 여지가 뭐 적은 건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제를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이런 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없어. 의제가 의제를 하나도 제시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 같은 거 야당 없어요. 대표님을 모셔서 의정 갈등. 아니 그럼 민생이라고 민생 구체적으로 무슨 민생, 어떤 민생, 어떤 주제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밀어붙여서 지금 파국이 난 의료 파국이라도 그렇지. 야당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이렇게 타협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4월 19일 날 한국갤럽에서 23% 지지율이 나온 다음에 오전에 그게 오후쯤 나왔죠. 오전에 4.19 이른바 도둑조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국가기념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새벽에 조문하는 건 전 처음 봤는데 조조에 조조조문 일정표도 그렇게 써놨어요. 조조조문이라고. 조조 영화, 조조 할인, 반전에 조조 할인, 그 노래는 조조 할인제는 있어요. 근데 국가기념일 행사를 폐기하고 야당 대표 만나기 싫고 언론들이 싫어가지고 몰래 조조 조문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경우니까 박정희 전도 노태우 때도 못 보던 짓거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횡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23% 나왔어요. 난리가 났겠죠. 이건 박근혜가 쫓겨나기 직전 여론조사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야 응수담하는 척을 해갖고 분위기를 돌려야겠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10%로 떨어지면 이건 다음 국회로 갈 것도 아니고 이번 국회에서 그냥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전환하려고 만나자 했는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검령에 나오니까 김건희 V0께서 V2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별명이 V0더라고요. 관제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 V0께서 김건희, 최상명, 이태원 특검 나오면 너랑 나랑 다 죽는 거야. 절대 안 돼.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민생하고 의료 파국인데 그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무 의제가 없는 거고 준비해왔던 현오석 수석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홍철환 선 갑자기 갔잖아요. 실무회담 날 잘랐어요. 정무수석을 실무회담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꼬여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파탄 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치고 들어간 거죠. 오, 좋아.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지금 2년 만에 열린 상태입니다. 보통 지금 알기로는 모두 발언 후에 비공개로 차담회가 진행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쯤에는 원래는 2시경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실시간 속보를 좀 체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께 의제 내용들도 좀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급하게 모셨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한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기현 대표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스픽스의 또 김병준 또 취재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소감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이번 스픽스에 오면서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네, 특히나 네. 이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할 말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상황 시간이 우리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3시 막 지났습니다. 보통 영수회담이 진행될 때 그 절차나 과정들이 분명 있을 텐데, 먼저 정기환 대표님, 그 보통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될 때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2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일단 입장하고 그리고 사전에 환담을 좀 했을 때고요. 본회담에 들어간 것은 아마 2시 30분 정도부터 뭐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송출되는 것도 통상적으로 국회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 오게 되면 자 일단 국회의장실 앞에서 공개적으로 라이브 생중계로 사진과 얼굴이 다 공개되고 나서 비공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저런 영수회담의 경우에는 의전상의 문제,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보통 중계되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실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일정하게 사진과 영상을 아마 공개할 것 같은데요.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보통이고요. 지금 현재 사진은 다 이렇게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영상이 나오는 시간이 빠르면 한 3시 30분 늦어도 아마 4시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발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일단 송출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 영수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외부 언론사에 밝힌 내용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발언은 곧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이제 뭐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회담을 진행하는 장면 정도까지가 이제 나온 게 전부이고 어떤 의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그것도 네. 대통령실에서 풀단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아마 이제 곧 저희들에게도 들어오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뭐 조율하고 했던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난항을 겪었단 말이죠. 김종욱 박사님, 혹시 오늘은 모두 발언에서 양측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지 좀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경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로 의제에 대한 제기보다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필요한 내용들만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소위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특검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최수근 해병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미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접점을 찾기 위해서 뭐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대안 같은 경우를 제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법은 저는 뭐 합의할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중대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총괄적인 이 오늘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박성준 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사전에 네. 종료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국회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네. 1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1년 6개월 만에 처음 어떤 영수회담을 시작하는 상황이고, 이 결론 자체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대중적 평가를 받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할 사항보다는 서로 견제하거나 방어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 되게 매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여러 사진이 계속 이어져서 나갔는데요. 네. 제가 그 사진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양쪽을 바라보는 발언을 그런 하고 사진이 있고, 있었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 얻을 것이 없는 줄 알고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출발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대패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자 정치를 보곤 하자. 그리고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예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거의 답보 상태 또는 이제 무기 연기되는 심지어는 아예 영수회담 자체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그 조금 전에 그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이 조금 이 앞에 사진인데 저 사진을 이제 보면은 이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이 얼마나 양쪽에서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담고 있는 사진인 것 같고 이걸 좀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제 선정도 못했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을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후폭풍이나 오히려 본인이 져야 할 정치적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회담을 의도적으로 연기 또는 좀 해태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번 회담의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재명 당대표가 내세워서 성과를 얻을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야당과 합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민생 그리고 또 야당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공간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 박사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혹시 하고 있다면 일단 기대는 없는 걸로 하고 정말 기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번 회담의 결과가 맹탕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여야 첫 영수회담이기 때문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이채 양명주인데 뭐 물론 민생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관심은 이채 양명주가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 지금 김 PD가 지금 현재 여론에서 또는 언론에서 뭐 지금 보니까 이태원 유족들이 첫 의제로 어떤 걸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여당에서는 안철수 또 당선자가 지금 또 제안한 3가지가 또 있던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따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과다운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이 이태원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상처가 남았었기 때문에 이번 그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아무래도 유가족들과 시민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결단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친윤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안철수 의원도 이번 영수회담 관련해서도 조금 많은 말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정례와 그리고 의료 대란 해법 제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 등 3가지 사원에 대해서 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양측의 모두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가 굉장히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우리 김종국 박사께서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좀 민생에 좀 집중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한테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있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나왔던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를 인정했다. 네. 이 보니까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원내대표 출신이고 또 그다음에 그 영수회담 과정들을 과거에 많이 좀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얘기했죠. 국정 운영의 파트너를 인정한 것과 영수회담의 정례화 이 2가지만 얻어도 대단한 거다. 지금까지 영수회담의 전례를 보면 합의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네. 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랑 그다음에 정세균 그 당시
민주당 대표와 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간의 합의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은 근데 의례적으로 진행된 과정들이 많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회담을 하는 의의는 뭐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 당대표를 인정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저부터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고 방식입니다만 이거 하나랑 지속적으로 야당 당대표 얘기를 들을 용의가 있다. 나는 경청하겠다. 의제를 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건 당장 합의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냥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수 있는 가능성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 모셨고 많은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경청하겠다. 경청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서서히 천천히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누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문제가 되게 중대합니다. 그러니까 네. 참 민생이라도 좋았으면 이채양명주만 집중해서 얘기해도 되는 건데 민생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민생 문제에 대한 어떤 용단이나 결단,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이제 그게 야당 입장에서 구체화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라고 하는 네. 뭐 25만 원, 개인당 25만 네. 원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고 말씀하신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이채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아무것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 최수근 해병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위협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양명주는 뭐 그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그렇죠.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채양명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60, 70% 정도가 찬성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성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민의가 총선 과정에서 검증 또는 심판했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이 회담 이후에 국정 운영 방향을 그전과는 다르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네. 대국민 설명 또는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해석하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꽤 시간이 걸리겠죠. 다 아시겠습니다. 외교에서도 서로 다 합의해놓고 자 각자 서로 이해하는 데 해석해라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나온다면 결론적으로 영수회담 깨졌어. 여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까지도 있다.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아무런 합의가 된 게 없어. 그럼 나와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할 얘기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서는 들을 얘기 다 들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경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총선 직전 총선이 1라운드였다면 지금 2라운드로 가게 되는 상황이 네. 돼버리는 거죠. 지금 분석해 주신 말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 내에 그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우리 정 의원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영수회담에서 합의를 한다면 뭐 한 두 가지 정도는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국회 내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 간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요한 이제 그 국가 현안들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일종의 정치 복원에 대한 이제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네.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도 일정하게 좀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뭔가 같이 나서서 해보자는 것 정도. 다시 정리하면 여야정 협의체 하나 그리고 이제 민생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여야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 정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뭐가 이게 제대로 그 회담의 성과냐라고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번에 회담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대국민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사정원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협의를 해보자는 것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또 그 민생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이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거 아니고 선별적으로 일부를 좀 이제 고소득층은 빼고 중위 또는 이제 하위 소득 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네. 논의를 좀 해보자. 여기까지가 지금
확장된 형태의 합의라고 하면 추측 가능한 것의 전부다. 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특검법이나 그다음에 최소한 상명 특검 문제 그리고 이제 명품백 문제를 비롯한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는 아예 가지를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회담의 성과를 놓고 각자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지를 좀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잘해봐야 한 두 가지 정도 나올 건데 그것도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여야정 협의체 또는 국회 내에서 민생과 관련된 뭐 특별기구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정도 외에는 넘어설 것이 없다는 네, 게 네. 지금 현재까지의 추론이고요. 저는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거 반드시 하나 좀 정리 또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 제고해 볼 만한 거. 자, 네.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수회담을 8차례 요구를 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대통령 받지 않았습니까? 일관되게 했던 얘기가 있죠. 본인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나 또는 집권 여당에서 범죄 피의자하고는 만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지금은 범죄 피해자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은 범죄 피해자임에도 만나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재명은 범죄 피해자이지만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만나주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이유가 범죄 피해자하고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180도로 뒤집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 왜 만났느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지금 만날 수 있다면 과거에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국정이 이런 식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이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력의 손실을 가져왔느냐. 정치가 복원되지 않음으로써 민생은 더욱더 도탄에 빠졌던 상황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럼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냐. 이것도 최소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기자 또는 평론가 또는 지식인 또는 국민이라면 질문해야 한다.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다가 그래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바뀌고 경제는 민생은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여야 영수회담 환영합니다. 잘 됐네요. 이렇게 가면 끝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뭐냐? 자, 정치의 파트너로서 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 좋습니다. 그럼 인정해줘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왜 질문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 그 기간 동안에 정치가 사라져버리면서 생긴 우리 사회적 손실, 국가적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보수 세력에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하지 오늘 해당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부터는 나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난 2년 동안의 과오, 과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이 부분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영수회담의 어떤 만남 자체에 대한 어떤 또 의제에 대한 어떤 예측들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 정경환 평론가께서는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보고 있던 시각이 왜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동안 바뀐 이유는 그러면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겠느냐. 그런 시각을 좀 우리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지금 제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그렇게 범죄자로 몰아서 만나지 않았는데 자 그걸 다시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면 그 시간 동안에 정치가 공백기가 생겼고 민생 문제는 더욱더 힘들어졌고 여야 협치가 안 돼서 국회는 또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나지 않았어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만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정리나 평가를 하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경환 평론가의 원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어떻게 근본 뿌리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데 우리 김종욱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내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4월 19일 영수회담을 제안하기 이전에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설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 이전까지는 범죄 피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담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영수회담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4월 19일 날 4.19 아주 아침 일찍 가서 예를 들면 행사에서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바로 영수회담을 수용하겠다 오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판단했었을 때 두 가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비선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부분을 흘렸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비선 논란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19일 날 갤럽 여론조사에서 23%가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논란이 있었을 때보다도 더 내려갔던 한 2% 정도 더 내려갔던 측면이 있으면서 소위 비선 논란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 자체를 막지 않으면 소위 20%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이건 결론적으로 탄핵의 기시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받고 싶지 않았던 영수회담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카드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 갑작스럽게 내놓은 카드이니 의지에 대한 합의를 할 수가 없죠.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정운영 방향은 옳다고 얘기했잖아요.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얘기한 입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비선 논란과 소위 지지율의 하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았던 것이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예를 들면 합의도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합의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 자체가 매우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고, 소위 야당 진영 같은 경우 이게 합의야 아니야, 합의 같기도 하고 합의 안 같기도 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갈라치기의 형태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을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영수회담을 하니까 뭔가 좀 막힌 전국이 뚫히고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정치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살아나는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께 정말로 이제 호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지금 영수회담을 하면서도 의제 정리 못하죠. 그리고 영수회담 직전까지 결론 나올 거 뻔하다, 맹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채양명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 김건희 여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증거를 100가지 1000가지 가져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거 사실 다 조사하라고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수회담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다 미쳐 돌아갑니다. 야, 대단한 일 벌어졌네. 대통령 나왔네. 이제 이재명 만나주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해놓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쇼예요. 실제로 보여주기예요. 의제 정리도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정치를 바꾸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하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수회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 바뀔 게 별로 없어.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안건이나 의제를 좀 더 생산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참모들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임을 일찌감치 야당에게 돌려놓을 거냐, 민주당 책임이냐 라는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정치적 프로파간다 선전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냐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주체가 세력이 이게 무슨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냐고요. 누구한테 핑계 덮어 씌워놓고 그러고서 넘어가면 상황 모면한다. 이렇게 해도 내가 임기 3년 남아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말로 보수 세력들이 원하는 정치의 행태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냐. 누구든 정권을 가지면 그 책임이 정권을 가지지 않은 야당에 비해서 5배, 10배는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를 한 국민의힘도 집권 세력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뭘 해야 되는 것이 알 거 아니에요. 모르고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알고 있는데 하는 행태는 야, 야당 너희나 우리나 무슨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가져와서 왜 난리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저 무책임한 행태를 보고 야, 그래서 영수회담 하니까 이제 좋아지겠네.
자,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좋아지겠네? 이렇게 지금 박수 치고 우리가 지켜봐야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관중도 아니고요. 우리는 구경꾼은 더더욱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해서 정치인한테 나를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해달라고 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 사람들 월급 받아가고 국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갑자기 나라의 주인이 되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민심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국민의힘은 이렇게밖에 못 끌고 간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민주당도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선점해 놓으려고 이런 영수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돕는다고 옆에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지금 현 정권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특집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5,200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고요. 지금 댓글로 함께 하시는 분들 살펴보니까 신토방님, 제1당 대표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네. 떳떳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지금의 상황과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대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해 주신 거고요. 지금 마침 지금 머니투데이 단독이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A4 10장을 그 원고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오늘 영수회담을 위해서.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김용욱 박사님, 이재명 당대표의 전략은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저 글자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A4 10장이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갈 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지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경우 사전에 의제를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조율되는 전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바운드리 내에서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야당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검토도 안 했으니 거기에 대해 상응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하는 얘기는 나는 경청하려고 하는 거다. 의제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매번 저런 식인 거예요. 아유, 뭐가 중요해. 우리끼리 통화되지.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대선 후보일 때 이준석 그 당대표랑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유, 뭐가 중요해. 우리들이 서로 술 한잔 먹고 의기투합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법을 구체적인 국민의 민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분, 상태로 정리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예요. 경청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본인이 민의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적어도 왜 자기네들이 108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네. 뭐가 문제인지 거기에 답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 당대표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하니 야당 당대표 입장에서야 할 얘기 엄청 많죠. 적어도 국민들이 192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의석을 줬을 때에는 이 막대한 의석을 가지고 현 정부를 견제하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탄핵하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끌어내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니 10장 정도가 나왔을 거고 아마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민생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 이건 이제 경제적 정책을 전환시키라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채양명주로 제기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국정농단 또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안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소위 이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웃겨요. 그 안철수 장선이 얘기했다는 게 여야정 협의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집권 여당이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만약 여야정 협의체 했다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은 빠지고 할 겁니까? 뭐 총리가 나올 거예요? 대통령 매번 나올 겁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야가 어디예요? 교섭단체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안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안 되는 겁니까? 새로운 미래는 안 되는 겁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게 매우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번 만나고 나서 제가 볼 때 이거 만든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나고 나서 나와서 다 그럴 거예요. 아이 해면 뭐야 이거 합의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싸질러 놓고 자기들이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0명 이상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그죠? 정원의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어떤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절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원점에서 협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왜 이거 가지고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냐고요. 네. 그다음에 민생의 포괄적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니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네. 한 번도 도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소위 부자들과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감세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 뭐 당선인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좀 답답한 거예요. 비판하려면 앞 나가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다 대안을 하나라도 내놔야 되는 거지. 계속 집권 여당은 이런 식으로 물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영수회담에서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갑시다. 뭐 여야정 협의체 만들었으니까 잘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해야죠. 잘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 여야가 뭐 예를 들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저간의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분석해 봤을 때에는 실제로 이 엄혹한 민의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지금도 평시처럼 생각하는구나. 평시에 벌어졌던 영수회담으로 생각하는구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시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전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으로 막을 수 있는 걸 아예 더 중대한 사태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네. 매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들어왔습니까? 이제 네. 아마 언론사 기자들한테 풀로 이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고 하는 것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담 장소는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이루어졌고요. 취재기자는 한 사람이 들어갔네요. 한겨레 신문에 장나래 기자가 들어가서 아마 대표로서 거기에 이제 풀단 대표로 들어갔을 거고 카메라 쪽은 뭐 몇 명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과 카메라 기자들도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서 영상하고 촬영을 했을 것이다 이렇고요. 대통령이 이제 2시 4분에 들어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아이고 대통령님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계셨어요? 선거운동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았다는 거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번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그 후보 때 저희가 행사 TV 토론 때 뵙고 후보 때 저희가 행사 TV 토론 때 뵙고 당선 축하 전화해 주시고 국회에 가서 뵙고 오늘 정말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자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꿈꾸는 날 행사에서 뵙고 행사장에서 뵐 때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뭐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뭐 다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비서실장님과 정책위 의장님, 수석 대변인께 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재명 당대표가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좀 써왔다. 네. 한쪽 주머니에서 A4 종이를 꺼냈고 대통령님 말씀 듣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죠.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고 요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되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네.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오는데 한 70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하하 웃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고맙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하실 때 이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정말로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 정부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습니다. 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외교, 안보 라인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했던 얘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비판 방송에 대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압수수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세상이 됐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남북관계를 보면 소위 말폭탄이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총선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로서 봤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한다.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가르기나 탄압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점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 귀 기울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김정호 박사님 지금 막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마자 자 최진이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자 제가 할 말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세요라고 했는데 준비했던 혹시 A4 이어폰을 다 읽은 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지금 방송을 또 계속해서 다른 타 방송 어떤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들의 영상을 보니까 충분히 추측이 되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여당 쪽에 이제 대통령실 쪽 사람들이 표정이 좋은데 이제 착석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A4지를 딱 꺼내서 읽자마자 표정이 다 어두워지는 그 영상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는 직접 뭐 오디오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사진 영상입니다. 사진 영상만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참 스픽스도 김정호 박사님 대단합니다. 실시간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실에 누가 계신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린다는 것은 뭐 목소리는 제가 훨씬 더 탁하고 못하긴 하지만 요조님께서 워딩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일단은 그리고 진혜님께서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소리만 오고 갈 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뭐 연금개혁과 관련된 문제, 의대, 의과대학 정원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존중하고 야당의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정치하겠다는 말씀하신 거 언론에서 받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은 사실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가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끝내고 기자가 밖으로 나간 모양입니다. 이제 이만큼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할 말은 한다 이런 것인데 제가 느낌은 이렇습니다. 총평으로 보면 일단 모두 발언과 또는 대통령 앞에서 했던 것은 준비된 원고를 충분히 이제 읽었는데 아마 읽어보니까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지금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 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평가에 대한 해석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정치하자. 그리고 주요 현안은
함께 풀어가보자 이런 정도 제안을 했고 네,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논의를 할지는 이제 또 정말로 지금 나오겠죠. 이제 몇 네. 가지 핵심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다루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는데 네. 김 박사님 계시니까 조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뭐 저기 이채양 명주 내용이 지금 아직은 안 들어가 아직 안 있어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제가 볼 네. 때는 뭐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예를 들면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이 사전에 흘러나갔을 때에는 영수회담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하나는 언론 환경,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니고요. 언론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우리 스픽스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그냥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만 들을 수 있을 그렇죠. 건데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쌍방간에 또 아니면 이 실시간 이걸 같이 듣는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좀 생동감 있게 어떤 토의, 뭐 바로 앞에서 하는 토의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새로운 방식의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네. 의견들이 상당 부분 실시간 많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A4 용지를 들고 가서 얘기했던 건 그 이전부터 계속 제기했었던 그러니까 서로 각자 얘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알아서 해석하면서 갈라치기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기자가 있을 때 소위 민의라는 측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공개를 함으로써 사전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네.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건 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사전에 그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이라는 입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얘기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92석이라고 하는 막중한 의석을 줬으며 그 막중한 의석에 맞게 나는 민의를 투명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또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한 건 왜 당신들이 108석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막중함을 느껴야 된다. 영수회담을 단지 그야말로 한 번 정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못 박았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생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위 이 40, 50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소위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 명령에 의해서 죽어간 상황에 대해서 그 본질의 내용들을 밝힐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권력이 제대로 된 권력인가에 대한 비판 의식 하나 또 젊은 친구들이 이태원에 가서 또 문화를 즐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59분이라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위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 네. 이런 부분들을 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소위 존재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삶 자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위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의 내용들이 뭐 이게 지금 이 전달 내용 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소위 기자가 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제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생 문제만큼 그리고 언론 탄압만큼 매우 중대한 부분이 이채양명주로 얘기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후라도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했는지 좀 분명하게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댓글로서도 알려주셨어요. 지금 속보가 나온 것들을 지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김병준 PD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 요청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속보로 나왔네요. 보니까. 네, 네. 자, 지금 뭐 제가 좀 확인을 좀 네, 해드릴까요?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김정호 박사가 이제 우려했던 내용들도 그 최상병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된 그 특검법 뭐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대통령이 이제 요청을 했고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고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저출생 문제에 대한
또 기후 대책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했고 전체적으로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을 아예 기자가 있을 때 모두 발언으로 다 끝을 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정돈해서 언론에 풀로 이렇게 하기에는 한 번 좀 점검이나 정리 과정을 네, 네. 거쳐야 되고 아직은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글이 저한테 올라와서 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평소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들끼리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네. 2시 22분에 이제 풀 기자단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네. 아마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주요 이슈 의제에 대한 이제 논의를 시작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보면 2시 22분에 풀 기자단이 나갔으면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53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1시간 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회담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닌 걸로 봐서는 네.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격론 또는 토론 또는 논쟁을 상당히 할 수도 있다.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명품백 문제나 네. 그리고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는 워딩으로는 네. 일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그 얘기까지 하면은 안 된다는 뭐 내부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지 일단은 이태원 특별법, 최수건 상병 관련된 특검법 두 가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뭐 기후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또 에너지 관련된 이런 얘기까지를 포괄적으로 하고 대통령과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보시면 네, 저희가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지금 한국일보에서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언급했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저희 뭐 예상들은 뭐 조금 포괄적인 면에서 뭐 민생 위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들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꽤 많은 얘기들 다 꺼내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박사님. 아까 네. 말씀 10장 정도면 네, 네. 안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일 거고요. 아무리 뭐 글자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이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정제되게 아마 정리했을 거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전체적인 예를 들면 소위 청사진을 제출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가지 않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통치를 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정도로 1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답은 원하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겠다. 네. 2년 동안 소위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국민적 평가가 총선의 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뭐는 맞고 뭐는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이 네, 들고 네. 뭐 또 그다음에 다 알겠으나 다른 부분들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중요하게는 그 얘기하고 있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13조 원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서로 동의하면서 협의해 나갑시다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잘했다. 오히려 이렇게 초반에 모든 내용들을 제기함으로써 소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이 진행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대통령과 야당 당대표만 토론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각계 영역에서 토론들을 전개함으로써 좀 더 좋은 방향의 국정 운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게 중요하고 네. 그 공감대가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은 적어도 변했다면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수용을 하고 과감하게 그런 방향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아무리 국민이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리 국민이 비판을 하건 야당이 뭘 제기하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갔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통령은 불통이다, 독주다, 독선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도 소위 1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영수회담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10페이지나 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대통령은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금 아직까지 회담이 오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네. 좋게 오래되는 건지 아니면 나쁘게 오래되는 건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면 앞으로 3년이 어떻게 갈지도 제가 볼 때 대강 윤곽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드리면 이제 최수건 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탐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 네.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이제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니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 이 문제는 좀 털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 같고 네. 김종 박사 말씀대로 모든 문제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언론에서 이제 속보 형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공동 합의문 같은 거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자, 그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회로 와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다 해서 어떻게 공식적인 견해로 국민들한테 밝힐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과 합의되지 않는 내용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급하게 어떤 결론인지 알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요거 정리하는데도 한 2시간은 걸려서 네. 늦으면 오늘 한 7, 8시 정도 가야 나올 거고 좀 빠르면 한 5시 정도 나올 건데 국민들 관심이 워낙 높아서 아마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회담하고 있는 당사자들 일단 그 참모들이 3사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당으로 보내서 당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정리정돈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일찍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기 라이브로 또 진행된 역전의 용사에서는 뭔가 좀 얘기거리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네, 정평론가께서 약간 그 느낌이 제가 좀 예, 그거는 뭐 노영희 네. 변호사가 뭐 진행을 하시니까 뭐 노영희 변호사가 알아 준비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동시 접속으로 지금 방송 들어와 계신 지금 분들 7,500여 명이 넘게 지금 계속 밀고 있습니다. 계신데 네. 예, 계속 이제 이런 궁금증은 뭐 지상파 종편에서도 지금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겠지만 보도 채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방송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어떤 분위기로 그 회담이 진행되는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네. 서비스 계속 보시면 김종 박사님의 명쾌한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전국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방송 계속 봐주시면서 또 좋아요 누르지 않고 보고 계신 분 있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스픽스가 더욱더 힘을 내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일단은 우리 마무리 좀 슬슬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성과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있었네라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사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러면 이거 오늘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성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 그러면 이 정계한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 김 박사께서 또 나한테 물어보나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좀 말씀이 네. 예, 지금 방송이 끝날지 네. 계속 속보가 있으면 더 할지 그럴 모르는데 수도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설설 한다 그러니까 네네. 통계가 확 빠져나가죠. 아닙니다. 우리 평론가 눈빛이 아까 뭐 구독 좋아요로 해서 계속 마무리하니까 끝나실라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니요. 네. 제가 계속 그런 건 한답니다. 아니고 계속. 계속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박성준 대변인 얘기한 게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20-30분 걸리겠죠. 예. 2시간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아직까지 끝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뭐 4시 반에 끝난다고 치면 5시쯤 도착해서 2시간 정도 서로 이제 왜냐하면 워딩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워딩 네. 하나 가지고 걸고 넘어져가지고 전체 상황을 이상하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럼 7시 정도나 8시 정도 사이에 근데 이제 이왕이면 8시에 또
그 MBC, SBS 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전에는 아마 성취를 해줘야겠죠. 그럼 네. 제가 볼 때 7시 정도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아마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전에 송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7시 정도면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소위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엄청난 격론이 벌어질 거고 뉴스 또 그다음에 각종 종편 이런 데서 이제 맞니 틀리니 누가 잘했니 못했니 아마 논박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는 없을 것이고 쌍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뉘앙스 해석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시큰둥하더라. 대통령도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전반적인 뉘앙스라면 이 영수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반부터 합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갑자기 A4 10장을 꺼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었고 매우 무리한 요구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영수회담은 아무런 소기의 성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견해차만 명확하게 확인되고 앞으로 소위 국정 운영에 대해 관련해서 협치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쌍방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뭔가 좀 설계는 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제 정치평론을 하는 쪽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성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극적으로 뒷부분에 지금 1시간 한 반 정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를 이루거나 아니면 경론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합의하고 끝냅시다라고 대통령이 적석 제안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받았어. 좋다 논의합시다. 이 중에서 합의할 만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긴급 민생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최종상병 특검법입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져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은 논의에서 일단 빼놓더라도 핵심적인 이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얘기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당론이든 또는 공식적으로 밝혔던 내용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다만 형식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제압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발표해야 될 것은 해석을 나중에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바로 준비했던 내용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 10분 동안 비판을 하니까 얼굴이 싸하게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모들이나 대통령이. 자, 이 말은 이 회담이 성과가 없을 것을 전제하고 자, 가장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할 말 다 해야 되겠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우회적으로 완곡한 표현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 외에는 이재명 당대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비공개 회담에 들어간 그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거 이대로 다 나가버리면 서로 해석을 달리할 것이 없다.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 전체만 놓고 보면 성공을 한 이재명 당대표의 기선제압이 먹혔고 이것을 방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했을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의 결과는 나올 수 있다. 만약 이것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거부를 해버렸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돕겠다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회담을 했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10분 동안. 그런데 받아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겠죠. 왜 회담했어요? 이러면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돌아갈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 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저 자리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9단, 정치 10단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노련한 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산전수전, 육해 공무원 다 겪어본 분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뭔가 좀 성과를 내려고 마지막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좀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한 500여 명이 끝나는 줄 알고 나가시려고 그랬다가 다시 우리 정기환 평론가께서 다시 불러들이셔가지고 한 7,200여 명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특집 방송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좀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구애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 정기환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독대를 통해서 어떤 긴밀한 이야기들 더 나눌 수 있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건 이미 어렵다. 이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배석을 해야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도 뭐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나는데 굳이 독대까지 해야 될 만큼 뭐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네. 대통령실이 야당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 앞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는 좀 궁금해요. 네. 이거를 최수근 상병특별법은 자 이거 민생 문제 아닙니다. 뭐 논란이 굉장히 많죠. 왜 민생이 아닙니까만 네. 어쨌든 민생 문제 아닙니다라고 내팽개쳤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거부권 행사했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느냐. 뭐 이것은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것도 안 받는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다 받지 않으면 얼마나 궁지에 몰릴 것인지를 알 텐데 이걸 이대로 갔을 때는 정치적 후폭풍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면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하고 별도의 테이블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간에 의견이 오갈 가능성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리니까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여야 영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총선에 이제 실패하면서 완전 민낯이 드러날 수 있을 위험한 위기에 왔었는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그리고 뭐 최근에 비대위원장까지 어떤 아군들로 좀 이렇게 차려지면서 더군다나 이제 영수회담까지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지금 뭔가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이렇게 뭐 좀 진행하지 않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김종국 박사님. 아니 뭐 대통령이 뒷배가 있어서 이랬습니까? 지지율이 뭐 20% 30%여도 자기 마음대로 갔었기 때문에 최소 가려줄 사람들이 지금 조금 있다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대통령을 판단해서 상식적으로 그런 행위들에 맞게 어떤 내용들을 바꿔왔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몰아붙였고 108석이라는 대패라는 상황이라면 내용 상황을 좀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인데 네. 그간의 발언들을 보면 뭐 그런 거죠.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다. 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뿐이다. 뭐가 실수냐? 소통이 문제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비서실장, 뭐 그다음에 뭐 총리, 뭐 이런 사람들 오게 되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네. 만약 가지고 있다면 영수회담도 소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이런 제안들을 뭐 아마 내부에서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네. 거겠죠. 뭐 예를 들면 13조의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오케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협의하도록 합시다. 소위 긍정적 방향에서 대신 이채양명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대통령실과 야당 당대표가 합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국회 여야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소위 입법부의 문제까지 개입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소위 기존의 거부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뭐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대신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좀 수용해 주소. 이렇게 얘기할 수 이게 역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한 합의는 안 되고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형태의 정리화된 곳으로 핵심적인 쟁점들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나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가 그걸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 가장 중대한 이채양명주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예를 들면 국회 여야 간의 합의로 넘기는 방식으로 아마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합의하거나 이렇게 논의하고 야당 당대표가 나올 수는 없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몇 가지는 대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줘라. 이걸 안 하게 되면 나가서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건 거의 제가 볼 때 전면전 아니냐. 전면전으로 갔을 때 본인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막판 좀 제가 볼 때는 최종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분위기면 이미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 끝났을 거라고 좀 봐요.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까 지금 끝난 게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2시간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면 막판에 예를 들면 어떤 중대한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이견들을 조정하는 일들이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계속. 우리 김병준 PD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 전해주셔서 좋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영수회담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초당적으로 좀 이게 협의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의제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 관련된 영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단 SBS 속보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평언과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겠다라는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바이든 날리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국회에 대한 좀 비하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또 국회를 좀 존중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비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또 좀 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더 찾아보면서 만약에 좀 무의미한 그런 속보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기현 대표께서 보셨을 때 아까 우리가 지금 의제에 대한 얘기를 뭐 했지만 사실 정작 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영수회담이 진행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께서 그동안 어떻게 가리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과정이 왔다. 이런 시각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수회담이 생겨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었다. 그리고 이제 공원 대통령에게 넘어갔으니까 어떤 대답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는 그래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협치를 통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국민들의 살림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성과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예측과 다르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죽는 것은 둘째치고 정치가 다 죽는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3년간 견딜 것이냐라고 국민들에게 질문하면 어느 누구도 이거는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결론을 내달라는 건데 저는 지금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이 회담 시간이 당초 2시 20분부터 지금 2시간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1시간 차담이 자 2시 22분에 처음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모두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충분히 생산적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좀 결판을 내자라고 해서 여야 영수끼리 뭔가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한테 밝히고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결과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좀 결론을 그래도 생산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 했던 것은 아주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됐으면 어떤 이야기까지 한 걸 놓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 다르고 다른데 완전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를 아예 꺼내놓고 기자들이 있을 때 잠깐만요 해놓고 이야기한 것은 매우 잘했고
이것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오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팩트 체크가 된 이후라면 이제 앞으로는 또 양당에 대한 아무래도 그 향후 이번 의제에 대한 좀 파장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 김종욱 박사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어떤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향후 어떤 좀 더 강한 공세를 펼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 A4 10장이라고 하는 국민의 네. 목소리를 영수회담에 가장 선제적인 핵심 의제로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했던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합의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정치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저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정치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감대에서 벗어나는 정치인들 또는 정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잡은 건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민의를 저는 대통령이 뭐 이 얘기를 뭐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충분히 민당이 한 얘기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온전하게 A4 10장을 갖다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게도 제가 볼 때 큰 공부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의 발언들이나 행보들을 봤을 때 무엇을 합의해서 타결해서 소위 본인이 얘기했던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이었던 것들은 사실이었고요. 지금 뭐 시간이 1시간 반 넘어서 2시간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어떤 합의로 도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정치의 복원도 중요합니다만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네. 작년에 1.4%죠. 세수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54조가 펑크가 났죠. 그러니까 지출을 79조를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은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도 개판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 같은 경우. 네. 그런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중요한 어떤 계기인 건 사실입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합의를 한들 무엇이 합의가 된들 집권 여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들을 더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맡겼을 때 영수회담 합의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고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켜본 내용들의 합의마저도 국민들이 신뢰하기보다는 견지하고 감시하고 그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지켜봐야 돼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또 속보들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좀 불쾌했던 부분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한 부분도 이재명 당대표가 유감표명을 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환 평론가께서는 네. 뭐 이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표명을 한 게 이제 고무적인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요. 지금 네. 저도 제가 이제 실시간 들어오는 속보를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아마 영자회담이 영수회담이 끝이 난 모양입니다. 2시간 10분 동안 영수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여러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산하고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2시간 네. 10분 동안 어떤 내용인지 아마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1시간짜리 차담회가 2시간 10분까지 갔다는 것은 쟁점에 대해서 뭔가 논쟁을 하고 합의를 지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용산과 국회에서 따로 이렇게 브리핑을 한다는 걸로 봐서는 네. 결론이 난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또 아까 김정욱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용산은 용산대로 할지 국회는 국회대로 할지 아니면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양쪽에서 발표를 할지 그 보통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모여서 발표하고 네. 좋지 않은 거는 따로따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따로따로 발표한다는 것은 합의된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이제 2시간 10분 동안 했던 것이 지금 막 이제 회담이 종료가 됐으니까 어떤 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한 내용 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셨는데요. 뭐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표정 관리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보신 거고요. 자, 우리 두 평론가님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네, 우리 정의원 평론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뭐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뭐 경청을 하고 있고 눈 깜빡깜빡하고 조금은 경직된 이런 느낌 확실히 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비공개로 했더라면 뭐 또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아예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 말을 해버렸으니까 할 말 다 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긴장한 모습 저도 뭐 역력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뭐 우리 댓글에도 CJ 와인님은 뭐 열받았네. 그리고 뭐 수님께서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실제로 이런 중요한 국정 현안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야 될 사람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인데 이것을 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대통령 경청을 정말로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심하는 이런 이제 느낌이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요. 그게 이제 오늘 앞으로 2시간 뒤에 나올 브리핑에서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지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 문제는 다 드러났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모든 국민이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때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대통령을 정권 심판의 대상으로 봤던 국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할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테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 박사님. 일단 제가 뭐 궁예가 아니어서 표정을 읽기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만 뭐 네. 우리가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표정을 보면 어떤지 느낌을 그렇죠. 알잖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한 표정인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뭐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A4 용지를 저렇게 읽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걸 네. 읽고 있으니 매우 불편한 표정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런 모습 자체가 이후에 협의 과정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용이 여러 가지의 의제입니다만 저 의제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는 중대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이리저리 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4시 20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협상이 네, 네. 그때다 넘어갔으니까 네. 저는 지금쯤이면 아마 속보로 나왔을 거예요. 합의가 됐으면.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뭐 나쁜 내용이나 좋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부분들 뭐 합의 뭐 얘기가 됐어 이런 게 나올 만도 한데 아직까지 아무 내용들이 안 나왔다는 네, 걸 봤을 네. 때는 다들 서로 숙제를 이만큼씩 안고
이제 한쪽은 대통령실로 이동했을 것이고 한쪽은 이제 여의도로 이동을 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이걸 예를 들면 용단으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역제안을 통해서 네. 소위 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의 전체적인 틀을 좀 짜가는 어떤 새로운 좀 반전의 계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실제 회담 성과가 크게 없다라고 이제 가면 참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민심이 이런 것이었으니까 대통령이 받아줘라. 정권 심판 열기가 엄청 높았던 것이 결국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 아예 이제 대통령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확인했느냐? 자,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171석이죠. 범야권으로 보면 192석을 대표하는 야당 대표에게 질문을 10가지를 던졌는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이 전국이 어떻게 갈 거냐. 저는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그 고통스러운 정쟁과 사실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심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게 정치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만약 가버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국정에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로 국민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냥 3년 동안 포기하고 그냥 각자 도생하듯이 자기 위치에서 할 일만 하고 살자. 아니면 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내가 그리로 나서든 내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퇴진을 시키든 행동으로서 나의 몸으로서 뭔가 보여줄 거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정말로 정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것도 국민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맡겨놓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정상적으로 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울분이 솟아오르는데 야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럴 때 나는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영수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실시간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고 또 취재원들 통해서 또 분석을 해서 또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뭐 오늘 보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제들을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는 거의 다 꺼내놨고요. 또 불편한 표정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당은 분명 관련해가지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또 해석해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지금 8,330명까지 지금 돌파를 해서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지금 이대로 계속 한다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동전 10,000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계속해서 댓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건 저희가 좀 차지하고 어차피 받지 않을 거라고 알고 던진 건데 뭐라고 하신 분 우리 모두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재명은 끝까지 아이 컨택하는 거 이 얘기도 하셨고 또 맨날 맞는 말만 할 뿐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말만 오고 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눈을 못 쳐다보네 등등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하지만 한 목소리로 귀결된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수회담 관련해가지고 의제 또 분석한 내용들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역전의 용사들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스픽스는 정쟁을 중심에서 양측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준비한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